안녕하세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경제 떠먹형입니다. 오늘은 경제 시사 중에 핫한 뉴스로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풀이해봤어요. 어려워도 천천히 같이 경제 공부해봐요. 매일 경제 공부 같이 하면 앞으로는 혼자 뉴스 보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와 금융,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뜨거운 이슈인 가상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금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른바 금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장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상금리와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상금리가 뭘까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해줄 때 기준금리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추가금리입니다. 이 가상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나 운영비용, 기대이익 등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뭘까요? 기준금리는 코픽스 COFIX, 금융채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고 가상금리가 1%라면 여러분이 받는 대출 금리는 4%가 되는 거죠.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왜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 라고 불만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가상금리 비중은 1325% 정도였는데 2023년엔 3240%로 23배 늘었어요. 국민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는 3.82%에서 3.04%로 0.8%포인트나 빠졌지만 가상금리는 0.7%에서 1.45%로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신한은행은 더 심각했어요. 기준금리는 3.79%에서 3.12%로 내려갔지만 가상금리는 0.59%에서 1.78%로 무려 3배가 뛰었죠. 왜 가상금리가 올랐을까?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그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리를 높인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출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다 보니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겁니다. 가상금리가 늘어나면서 어떤 영향을 줬나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준금리나 혜택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경우 가상금리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예대금리 차의 확대 현상입니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차이, 즉 예대금리 차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 예대금리 차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어요. 하나은행은 예대금리 차가 0.53%포인트에서 1.19%포인트로 확대됐고 신한은행도 0.43%포인트에서 1.01%포인트로 늘어났어요. 금융당국은 무슨 대응했을까요?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일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라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 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 목표치를 늘려주는 등 관리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중산층의 걸림돌이 되다. 여러분, 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줄여서 금소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금소세가 왜 요즘 핫한 이슈인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소세란 무엇인가요? 금소세는 한 해 동안 받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된 일종의 부자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주식 배당과 예금 이자로 연간 2,5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금소세 대상자 급증. 최근 금소세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금소세 대상자는 무려 33만 명이 넘었는데요. 5년 전인 2019년에는 약 16만 명이었으니까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난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금리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둘째, 금융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배당 소득도 많이 늘었어요. 금소세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금소세의 적용 기준이 10년 넘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인 연 2천만 원 초과는 2013년에 도입된 건데요. 그 전에는 4천만 원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어든 거죠. 한편 국민 총소득 GNI은 1996년에 1219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4235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득 수준은 이렇게 올랐는데 금소세 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이제는 부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도 이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나 젊은 파이어 족 FIRE족,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도 금소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문가들은 금소세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금융 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 부작용이 크다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적인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데요.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고정되어 있고 영국과 홍콩은 아예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본은 투자자가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금소세 기준이 조정되거나 분리과세가 논의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겠죠. 마지막 주제는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장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G CNS를 필두로 한 AI 수혜주와 일반 청약이 몰리는 핫한 소식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번 주 IPO 시장의 키플레이어는 바로 LG CNS. 먼저
IT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LG CNS가 5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LG CNS는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DX 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22.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만 무려 21조 1,441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어느 기업이? 이번 주에는 LG CNS뿐만 아니라 삼양NC캠, IG넷, PIE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삼양NC캠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PR 관련 제품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3일 상장됩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가 큽니다. 4일에는 IG넷과 PIE가 나란히 상장할 예정인데요. IG넷은 보험 진단 앱 보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PIE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청약 소식도 놓칠 수 없죠. 이번 주 일반 청약도 뜨겁습니다.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 등 4곳이 몰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IST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148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범위 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날 청약에 나서는 동방메디컬 역시 910대 1의 경쟁률로 눈길을 끌었고요. 차세대 항암제 개발로 주목받는 오름테라퓨틱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청약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조영제 1위 기업인 동국생명과학도 이번 주 청약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수요 예측에서는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IPO 시장은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경제 떠먹경이었습니다.